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딱히 뭘 설명을 할 게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성질까지 모두 다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기본 개념들은 탑재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요리사들마다 똑같은 재료를 주어진다고 했을 때도 맛이 전부 다 다르게 나오죠? 그 이유는 같은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뭐 단맛이 좀 더 느껴질 거고, 어떤 사람들의 요리는 좀 더 짜게 느껴질 거고 다를 거란 말이죠. 자, 이게 활용 문제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지식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지만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서 묻고 있는 어떤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표현 방식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것이 내가 어떤 개념을 여기에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되겠구나, 이 풀이에 따라서 누구는 굉장히 빠르게 접근이 되는 거고, 누구는 먼 길 돌아가는 거고, 또 누군가는 아예 감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표현의 방식들은 우리가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암기를 좀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를 통째로 외우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문제가 묻고 있는 질문의 유형이라던가 그 방식을 외워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함께 어떤 개념을 적용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 풀이 과정까지, 그 풀이 과정에 해당하는 개념까지 같이 세트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1번입니다. 자, 사과 48개, 귤 72개, 바나나 180개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답니다. 똑같이 나누어 준다. 오케이. 그때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 수를 구하여라. 자, 요런 문제네요. 일단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배웠던,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지 그것만 빠르게 캐치할 수 있으면 사실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막 끄적끄적 뭐 계산하는 척만 하면서 그냥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똑같이 나누어 준다. 이 나누어 준다는 말에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 48개가 있어요. 그 48개를 나누어 준답니다. 근데 똑같은 개수만큼 나누어 준대요. 그렇단 얘기는 어떤 누구는 뭐 10개 주고 어떤 누구는 뭐 14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모두 다 똑같은 개수만큼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수, 바로 약수죠. 48의 약수에 해당하는 수가 우리가 똑같이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 학생 수가 48의 약수구나. 자, 그런데 귤도 나누어줘야 되니까 72의 약수도 되고 바나나 180개, 그 180의 약수도 돼야 되는군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똑같이 나누어 준다는 말이 바로 뭐의 개념과 일치하냐면 얘네들 주어진 이 자연수의 수를 동시에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그렇죠, 공약수다 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공약수를 우리가 구하러 갈 건데 문제 앞에 또 요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거 펜을 바꿔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똑같이 나누어 준다는 걸 공약수에 해당한다는 걸 알겠는데 가능한 한 많은, 큰, 그렇군, 최대 공약수구나 라고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따로 이렇게 적어둘게요. 가능한 한 많은 해놓고 나누어 준다. 똑같이 나누어 준다라고 적어줄게요.
똑같이 나누어 준다. 이 표현은 결국 뭘 의미한다고요? 그렇죠. 최대 공약수를 의미한다. 자, 요 내용만 알면 사실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 우리가 또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건 또 귀신같이 또 전문이죠. 그죠? 자, 48 딱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72 적어주고 180 적어준 다음에 자,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약수 찾아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2가 있네요. 몫은 24고 36이고 90입니다. 자, 한 번 더 나눕시다. 2로 나눌 수 있네요. 몫은 12, 18, 45가 되고요. 자, 한 번 더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엔 3이네요. 몫은 4고요. 6, 15가 되겠네요. 그러면 4, 6, 15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약수는 없죠. 그죠? 오케이. 그러므로 요렇게 왼쪽이죠. 왼쪽에 적혀진 숫자 바로 2에 3으로 이루어진 숫자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2의 제곱 곱하기 3은 그래서 얼마입니까? 12겠네요. 정답이 그래서 12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하나 더 얘기하면 지금 여기 마지막에 서로소 관계가 될 때까지 나오는 목들 있죠? 요 숫자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 최대 공약수를 나누었을 때 나오는 몫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12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가 나눠주는 그 개수, 즉 사과 4개씩, 귤은 6개씩, 바나나는 15개씩 준다는 걸 의미하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엔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가로의 길이가 150, 세로의 길이가 90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이 있답니다. 이 벽에 남는 부분이 없이 가능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이려고 한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상황부터 이해를 합시다. 어떤 변이 이렇게 존재할 때 요 길이가 90이에요. 자, 단위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타일을 우리가 요렇게 쌓아서 90cm가 딱 되게끔 쌓으려면 이 타일의 길이가 당연히 90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약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모자라거나 남는 그런 딱 맞지 않게끔 우리가 타일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 뜻은 뭐냐면 이 타일의 요 길이가 요 한 변의 길이가 누구의 약수구나? 오케이. 90의 약수가 되어야 한다. 요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요. 당연히 요 가로의 길이 150에 해당하는 요 길이에도 어떻습니까? 정사각형의 타일이라고 했으니 반드시 얘네들이 이 또 한 변의 길이가 150에 뭐가 되어야 이렇게 딱 들어맞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150에 또 약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뭔가 남는 부분이 없이 채운다. 남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붙인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오케이. 약수를 의미한다. 라고 요렇게 남는 부분 없이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누굴 의미한다는 걸, 약수를 의미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둡시다. 그런데 이 90의 약수이면서 150의 약수도 되어야 하니까 바로 뭡니까? 그렇죠. 공통인 약수, 공약수더라. 그런데 또 여기서 수식어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뭡니까? 가능한 한 큰 이란 말이 또 나왔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최대 공약수다 라고 우리가 독해해주면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 타일에 해당하는 이 변의 길이가 바로 뭡니까? 오케이. 90과 150의 최대 공약수다. 자, 나눠줍시다. 3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럼 30이 되고 여기는 50이고요. 그럼 요거는 3으로 또 3이 아니고 2로 나눌 수 있죠? 2로 나누면 15하고 25 그리고 또 5로 나누면 3과 5로 두 몫이 서로소 관계가 됐네요. 계산은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 왼쪽에 있는 약수들
즉 3 곱하기 2 곱하기 5 이 수 계산해주면 30이죠. 바로 30이 90과 150의 최대 공약수다. 그러므로 이 타일의 한 변의 길이가 30cm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필요한 타일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도 여기서 또 30이니까 또 이거 또 나누기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미 했잖아요. 어디요, 선생님? 아닌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계산을 여기서 했다는 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쵸? 이 최대 공약수에 해당하는 30이라는 숫자로 나누었을 때 그 몫이 뭐예요? 여기 바로 이 숫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요 90이라는 이 길이는 내가 3개의 타일로 채울 수 있고 이 150이라는 길이는 5개의 타일로 채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가로 5개, 세로 3개, 총 몇 개가 되겠습니까? 3 곱하기 5가 되어서 15개다. 자, 우리가 주어진 식이 뭘 의미하는지,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따로 계산하지 않겠죠. 그죠? 여기서 바로 끝내버릴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3번입니다. 어느 역에서 부산행 열차는 10분, 대전행 열차는 15분, 광주행 열차는 12분 간격으로 출발한답니다. 이때 오전 8시에 세 열차가 동시에 출발했을 때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구하여라. 자,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시간을 좀 눈으로 보는 느낌으로 8시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부산행은요 8시에 출발한 다음에 또 언제 출발하게 됩니까? 10분 후에 출발하는 거니까 여기 8시 10분에 출발합니다. 그럼 또 10분 후에 출발하면 8시 20분에 출발하고요. 또 8시 30분에 출발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10분마다 출발을 하겠죠. 그 다음 대전행 열차는 15분마다랍니다. 그러면 여기 8시 15분에 또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은 어디 됩니까? 8시 30분. 그리고 다음은 8시 45분. 그리고 그 다음은 뭐 9시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출발한다는 걸 보죠. 그 다음 마지막이네요. 여기 대전행이라고 적어줄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8시는 좀 밑으로 가자. 자, 마지막 광주행입니다. 광주행은 12분 간격이래요. 그러면 요렇게 8시 12분이 있고요. 그 다음은 12분 후니까 8시 24분이고요. 그 다음은 8시 36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 8시 48분. 그리고 나서 오케이 9시 이렇게 되는군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일일이 얘네들을 일단 한번 그려봤는데 사실 우리가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를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렇죠. 주어진 이 간격에 해당하는 시간이 바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배수가 돼서 늘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동시에 출발한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같은 배수, 즉 공통인 배수, 공배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간격으로 뭐 출발을 하거나 뭐 간격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동시에 한다라는 말은 당연히 배수가 같은, 즉 공배수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배수 중에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한다는 말을 표현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가장 작은 공배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즉 누구의 개념입니까? 바로 최소 공배수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린 거니까 또 지워주고요. 결론입니다. 주어진 간격의 시간은 즉 10분, 그리고 15분, 12분 이 아이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또 최소 공배수 우리가 또 잘 구하지, 그지? 자, 나눠줄 수 있는 수를 찾아봅시다. 바로 누굽니까? 세 수를 동시에 나누지 않더라도 두 수 이상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2로 나눌 수 있네요. 그럼 5가 되고요. 15 내려오고 6으로 나누어 떨어지고요. 그리고 5로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5로 나눠주면 몫이 1이고 여기는 몫이 3이고 요건 나누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내려왔고요. 한 번 더 3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몫이 1이 되고 몫이 2가 돼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세 수가 서로소 관계가 될 때까지 자, 나눗셈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깥에 있는 모든 숫자들 즉 2, 5, 3, 1, 1, 2 이 수들을 모두 곱한 것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2가 2번, 그리고 3이 1번, 5가 1번 이렇게 곱해져 있네요. 계산하면 얼마가 되나요? 바로 6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제 올바르게 답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문제의 단위가 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60이란 숫자의 단위는 60분이 되고요. 결국 최초에 오전 8시에 출발을 했으니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이 모두 다 누가 있는 겁니까? 60분 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몇 시예요? 오케이, 오전 9시가 바로 새 열차가 다음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32cm, 세로의 길이가 24cm인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습니다. 이 타일을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때 1번입니다.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우리가 일단 그러면 이 타일을 겹치지 않게 이어붙이면 어떤 식으로 길이가 표현이 되는지부터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기 옆에다가 한번 가로 방향으로 쭉쭉 타일을 붙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똑같은 타일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가로의 길이가 32cm인데 내가 하나, 둘, 셋, 넷 이어붙여요. 그럼 당연히 이 가로의 길이라는 건 32cm에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배수가 나오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 타일을 또 위로도 이렇게 붙여볼 겁니다. 당연히 세로의 길이가 24cm인 게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붙어 있을 거니까 이 세로의 길이가 또 의미하는 건 누가 될 겁니까? 그렇죠. 24의 배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도형은 바로 정사각형이래요.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가 어떻습니까? 똑같아야 돼요. 32의 배수, 24의 배수들의 길이가 같아져야 되는구나. 아하, 공통인 배수 바로 공배수구나. 자, 요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다 온 겁니다. 그 공배수 중에 어떤 공배수를 원해요? 가장, 아이고 펜이 또 이렇게 돼 있네요. 가장 뭐한 공배수? 작은 공배수. 어떤 공배수예요? 그러니까 바로 최소 공배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우리가 어떤 타일을 이어붙이거나 혹은 뭔가를 이렇게 계속 이어서 붙인다거나 심는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무슨 도형을 만들겠다? 정사각형을 만들겠다. 그 중에서도 어떤 정사각형? 가장 작은 정사각형 만들겠다. 이 얘기는 전부 다 최소 공배수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소 공배수만 구하면 게임은 마무리 되겠네요. 32 그리고 24의 최소 공배수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2로 나누겠네요. 16과 12가 되고요. 또 2로 나눕니다. 8과 6이고요. 또 2로 나눕니다. 4와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서로 우리가 나눗셈은 마무리가 되겠죠? 자, 가장 옆에 있는 이 숫자들 2, 2, 4, 3 얘들을 모두 곱하면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네요. 자, 2가 3번 곱해져 있고요. 4 1번 그리고 3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면 96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96cm인 그런 정사각형이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뭐 우리가 96 얻어냈으면 가로 세로에 각각 몇 개의 타일을 얘기할 수 있고 몇 개의 타일을 겹쳐야 이어야 되는지 이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가로의 길이는 32니까 당연히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96을 32로 나누면 3입니다. 즉 3칸 이렇게 3개 붙여야 되겠고, 그 다음 세로의 길이 24가 몇 개 있어야 96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4개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3개, 세로 4개, 총 몇 개가 들어가겠습니까? 4 곱하기 3, 12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네요.